행복을 얻는 데 돈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많은 국가에서 고품격 소비 생활이 평준화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쉽게 건강식과 의료 서비스, 깨끗한 물과 안전한 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서부터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이 더 이상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장이 우리들의 웰빙과 행복의 형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행복 지수는 어떤 식으로 가늠해야 할까요? 그것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관계를 충족하는 것이 행복과 웰빙의 삶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행복을 주는 일들이 뭔지 떠올려 보세요. 이 두 질문의 대답이 어떻게 다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행복을 주는 일들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곤 합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행복의 상승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역량과 가치, 타인과의 관계와 공동체 내에서의 안전에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수입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책임감 있는 소비와 재정 관리는 행복한 삶의 원천이며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정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우리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소비와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줄이는 것과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당신의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어떤 직업과 어느 정도 수입이면 원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얼마나 소비를 하는 편입니까? 원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풍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실로 다양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잠시 낮잠을 자고 따뜻한 수프를 만들고 향긋한 차를 마시고 정원을 손질하고 퍼즐이나 십자 말풀이에 골몰하고 멋진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즐겨 했던 베개 싸움, 강가의 조약돌 건너기, 비눗방울 불기, 자전거 타기 등의 놀이는 성인이 된 지금 해도 행복한 것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소풍 가기, 공원에서 놀기, 보물찾기, 아이스크림 먹기, 공항에서 비행기 관찰하기, 빵 만들기, 잠옷 입고 베개 싸움 하기 등 행복을 만드는 다양한 경험들은 굳이 지갑을 열지 않더라도 문 밖에만 나서면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여행지의 건축이나 색다른 문화 또는 혼자 고독을 씹으며 완전한 휴식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행 도중 어떤 것을 만나게 되더라도 뭔가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경험이 자신감 결여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생각에 대한 전환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을 알고 싶다면 삶의 마감 시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질까요? 당신이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경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정리하는 것은 평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전에 빌렸다가 돌려주지 못한 물건이나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세금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고 법률 문서를 바로잡고 싶을 것입니다. 유서를 쓰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남겨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테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누구에게 뒷마무리를 부탁할지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장을 직접 작성했다면 안전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훨씬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나요?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슨 일에 도전해보고 싶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과 관심사와 잘 어울리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것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이란 것은 사실 일의 안정성과 자주성, 신뢰와 독립성이 임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기술과 흥미 분야,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면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하는 일 또는 앞으로 할 일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열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안정적인 일과 소득이 충분한 사람의 경우는 삶의 규모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보다 돈은 적게 벌고 삶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오르고 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행복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조기 은퇴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다시 대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더불어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일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나누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습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어느 실험에 따르면 한 그룹에게는 자신을 위해 쓰라고 돈을 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실험이 끝나고 어느 그룹의 사람들이 더 행복했을까요? 또는 굳이 큰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던 사람도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한 후 그러한 우울감을 떨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게 되며 주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존재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가 극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여러분의 웰빙과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해야 가능합니다. 부부 생활의 질이 낮은 경우는 오히려 서로 별거했을 때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보다 싱글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이 미혼이건 기혼이건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스포츠 혹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이란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싹튼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모두가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좋은 생활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자신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흡연하는 사람과 친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슷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쁜 습관은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모임에 나가서 새 친구를 사귀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을 느끼는 데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격렬하게 반겨주는 강아지, 부드러운 털로 다리를 감싸는 고양이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이웃과 사회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외로움이나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날 확률도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반려동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힘든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에 꼭 필요한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때로 과거와 화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틈이 벌어진 관계를 메우고 여러분에게 몹쓸 짓을 했던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과거를 다독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비단 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상대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상대를 용서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편지를 쓰는 것이 보내지는 않더라도 묵은 감정을 씻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용서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증오, 후회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피오나 로바즈가 쓴 난 오늘 뭘 해야 행복할까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행복하겠다고 결심하는 단계로 첫 발을 내디디라는 것과 혼자서 어려움을 견디려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빈잔에 물을 채우듯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함으로써 자존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부터 감사할 줄 알고 지금 하는 일에 맞춰서 옷을 입지 말고 앞으로 내가 하려는 일에 맞춰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잘 먹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소비와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행복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곧 죽는다고 가정하고 유서를 써보고 여행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자원봉사활동과 반려동물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 속의 책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